GX Works2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이틀바, 메뉴바,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때 써야 되는 툴바들, 그 다음에 이 아래가 이쪽 부분이 내비게이션 윈도우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라미터 세팅을 하거나 안 그러면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는, 또 우리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다 요 내비게이션 윈도우에 다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 윈도우 쪽에서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파트가 있고, 내비게이션 윈도우가 있고, 짜는 프로그램 짜는 워크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짜기 전에 제일 먼저 우선 해야 되는 작업이 몇 가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보면 이 필시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 필시 파라미터에 프로그램 필시 네임하고 그 다음에 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설정을 해주고 엔드를 눌러주면 작업이 완료되는 간단한 세팅 작업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파라미터의 PLC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PLC 네임을 여러분들 PLC로 해서 이름 정해주고 코멘트는 임의로 정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쪽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보면 원래는 다 비어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면 내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서 많이 짭니다. 기능별로 나누기도 하고, 출력은 출력대로 프로그램을 따로 구분하고, 제어 파트는 제어 파트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만들면 실제 이제 이 웍스2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다 묶어서 한 번에 PLC에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한 군데 다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이얼 나오고,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유자 프로그램 영역인데 여기에서 메인 하는 게 지금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추가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인이 아니고 이제는 아웃풋 회로, 이렇게 하면 또 아웃풋 회로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늘어나면 마찬가지 PLC 파라미터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메인도 있고 아웃풋도 있죠. 아웃풋도 마찬가지 입력을 해줘서 아웃풋, 메인 이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묶여 가지고 PLC로 다운로딩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실제 프로그램 개수만큼 있는 만큼 다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엔드하고 나오면 설정 작업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처음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 키에 대한 거를 조금 익혀야 되는데, 이 툴바는 기본적으로 사용될 레드에 사용될 이 툴바들이 있고, 이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는 먼저 행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 엔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프로그램을 더 넣으려면 Shift Enter 인서트를 치면 Shift 인서트 하면 이렇게 칸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도 지가 알아서 라인을 갖다 인서트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단축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축키 쓰는 거는 5번, 6번, F5, F6, F7, F8만 가지 있으면 웬만큼 다 되십니다. 그럼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 예를 들어서 A 접점에 X 0번, 그 다음에 출력, 지금 요
일단 단축키를 쓰는데 그대로 단축키 안 쓰고 마우스로 보겠습니다. 여기 출력 코일이 있죠. 출력에서 Y20 이렇게 넣으면 늘어나죠. 다시 또 한 줄을 더 예를 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X1 자연적으로 늘어나죠. 출력에서 Y21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면 되고, 아까 몇 가지 로직 AND, OR, 그 다음에 자기 유지 회로 이런 것들을 해봤죠. 인터로 회로도 해봤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지금 이 화면이 회색으로 나타났죠. 이 부분이 회색으로 있는 거는 아직 컴파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컴파일을 시켜줘야 PLC로 다운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집하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해서, 지금 요 매뉴얼들은 제가 그 블랙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겠고, 주로 사용하는 펑션 키들은 A 접점, 그 다음에 B 접점, 일반 출력, 그 다음에 펑션 출력하는 요 4개만, 그 F5, 6, 7, 8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도 작업하는데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5, 6, 7, 8만 하고 나머지는 이 몇 가지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단축키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할 때 그것도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입 출력 코일 접점을 입력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입력점, 여기에서 AND로 이런 걸 넣어도 되고, 그래서 AND, OR 그런 것들은 그림을 그대로 그려나가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자유유지 회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직렬, 병렬. 이또 마찬가지 병렬도 하나 더 넣어보면, 그래서 아래로 줄 거면 병렬이 되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로를 구성하고 나면, 다 되고 난 뒤에 이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수정 모드에서는 쓰기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닥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색이 되었을 때는 수정 모드고, 이게 위에 보면 컴파일 창이 있죠. 이 컴파일 쪽에서 지금 빌드냐, 그 다음에 이 리빌드 올이냐,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이 리빌드 올 하는 건 나중에 라벨 모드 쓸 때 그때 다시 하도록, 여기서는 그냥 빌드만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주면 이렇게 회색이 사라졌죠. 이러면 컴파일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운로딩을 시키거나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PLC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PLC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PLC 없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가지고만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뮬레이터는 보면 그리고 요 시뮬레이터 하기 전에 요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원래는 다운로딩을 해줘야 되는데, 다운로딩 해주려면 먼저 이 접속 대상을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커넥션 데스티네이션 돼 있는, 이게 지금 메뉴는 한글하고 지금 영문하고 좀 섞여 있는데, 영문은 한글하고 같이 있어도 여러분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접속 대상에서 보면 커넥션 all이 있고, 시스템이 이 PLC를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ll을 하든 이 current connection에서 한 개를 하든, 이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PLC하고 PC하고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이다, 그 통신 설정을 해주는 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설정된 부분입니다.
설정된 부분들이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PLC하고 연결을 하면 저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없어서 아마 연결 자체는 안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PLC하고 통신하는 방법은 PC 쪽에서는 USB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이더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으로 설정하면 이 이더넷을 양쪽 다 같이 똑같이 맞춰주고 보면 이 IP 어드레스를 이 통신용 소프트웨어가 IP 어드레스를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쓸 거는 이 USB를 쓸 겁니다. 실습 장비도 다 USB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 PC 가지고 여러분들 그 실습장 있는 PC나 또 여러분들 PC를 가져와서 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거나 상관이 없는데, PLC 모듈하고 USB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장비들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거로 해서 노 스페시피케이션 설정만 해주면, 이렇게만 하면 연결은 다 완성된 겁니다. 완성됐는데, 실제 처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통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밑에 통신 테스트 있죠. 커넥션 테스트에서 이 통신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현재는 PLC가 없어서 이런 에러가 뜨는데, PLC가 있어도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 뜨는 거는 PLC 드라이브가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PLC 드라이브 설치하는 거는 매뉴얼에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보내줄 텐데, 요 설정에서 PLC 연결되고 통신 테스트를 해보면 USB로 통신을 하면 통신 OK 하고 바로 뜨는데, 글이 안 뜨고 이렇게 에러가 처음에 뜰 겁니다. 처음에 그런 거 깔고 실행하면 이런 에러가 나옵니다. 요거는 미쯔비시 드라이브가 안 깔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깔아줘야 되고, 까는 방법도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면, PLC가 연결되어 있으면 멜색을 찾습니다. 멜색을 찾고 노란구로 느낌표로 되어 있죠. 멜색 디바이스를 지가 찾아서 통신에 문제 있다고 띄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드라이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냥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하려면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를 찾아서 하는 거로 해서 요 매뉴얼대로 들어가서 C에 들어가서 보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드라이브만 깔아주면 통신 테스트 했을 때 정상적으로 통신 성공되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PC에서 여러분이 작성했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킬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다운로드 시키면 바로 프로그램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뉴는 PLC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미쯔비시도 여기 런하고 스탑 버튼이 있는 PLC가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로 조금 전에 봤던 GXBox2에서 런 모드, 스탑 모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PC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PLC는 하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딩을 하게 되면 이런 다운로드 메뉴도 뜨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는 실제 학교에 와서 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할 때 이것도 선정해주는 뭐를 다운로드 하겠다, 레드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코멘트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이냐, 그런 선정하는 메뉴도 창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다운로딩 할 때 실제 프로그램 할 거냐, 코멘트랑 디바이스 설명서랑 다 보낼 거냐. 보통 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짜는 사람들은, 용역받아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코멘트는 빼죠. 그래서 남이 그 프로그램을 이해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고, 내가 내 목적으로 쓸 때는 코멘트가 자세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회사 내에서 같이 쓸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게 코멘트, 디바이스 설명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거 선택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통신되고 있는 이런 바가 뜹니다. 그래서 통신 완료되게 나오면 통신 완료 메시지가 뜨고 이 체크박스 있으면 통신 다 되면 자기가 스스로 창을 닫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LC가 지금 실제 없다 보니까 이런 통신을 직접 못 해보는데 이 시뮬레이터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구동해보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다 이리 작성을 했죠. 작성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게 온 됐을 때 실제 출력이 나오는지 또 이게 온 됐을 때 출력이 나오는지 이런 어떤 내 기능을 만들었죠. 이 기능들을 PLC하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만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는 다이고노스틱 여기에 들어가 보면 디버그에 보면 스타트 스톱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보면 창이 모니터 창이 하나 있죠.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 똑같은 스타트 스톱 시뮬레이션 나옵니다. 이 시뮬레이션 가지고 클릭해주면 실제 PLC에 연결된 것처럼 IO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했다고 동일한 이런 메시지도 뜨고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놓으면 항상 전송 완료되었을 때 창을 닫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서가 아까는 사각만 있었죠. 안에 창구로 나오면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B 접종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있었죠. 지금 보니까 뭐가 채워졌죠.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게 도통 상태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B 접점이니까 기본은 도통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접점이 온 됐을 때 이 출력이 나오는지를 보려면 이 강제 온오프 시키는 게 Shift를 누르고 엔터 키를 치면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가 Shift에다가 엔터를 치면 엔터 키를 치면 실제 이 작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N 치면 여기 또 온됐죠. 온되고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 창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한 부분은 도통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통이 안 돼 있죠. 희귀 되어 있는 건 도통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출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작동했다는 건 다 이게 파랗게 색깔이 변하면 온 상태. 이렇게 색깔이 안 변했으면 도통이 아닌 오픈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출력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으면 Y20 그 출력이 지금 ON이 되었다 하는 의미고 얘는 아무 표시가 없죠. 표시가 없으니까 얘는 오프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게 하나 ON 상태로 만들어 보면 여기도 Shift Enter를 치면 작동이 돼서 여기는 ON이 되죠. 지금 보니까 X1이 ON이 되면서 여기는 B 접점이니까 이게 ON 되면 이거는 오프가 돼버리죠. 그래서 출력이 죽은 겁니다. 출력이 오프가 돼버리고 여기는 이제 ON 됐으니까 이 조건으로 해서 21이 ON 되는 어떤 내용인가 알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또 요놈을 ON 된 걸 다시 오프를 시키면 또 Shift Enter 치면 ON 오프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오프 됐으니까 이놈이 다시 ON 됐죠. ON 돼서 Y22 살고 Y21은 죽는 오프되는 ON 오프 이렇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ON 시켜보면 ON에서 얘는 오프지만 OR 조건이니까 얘가 ON이 돼서 이 출력을 살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보면
해보면 실제 PLC나 디바이스가 연결 안 돼 있지만 요 시뮬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디버그에 있는 이 시뮬레이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외부에 푸시 버튼 누르는 대신에 Shift Enter 키를 쳐서 이 온 오프를 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 프로그램을 보고 요 동영상을 보고 요 프로그램을 깔은 거에서 이 작업을 먼저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PLC가 없어도 실제 이 작동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기능 가지고 쭉 당분간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조금 전에 Shift Enter 키를 쳐보면 실제 이렇게 파랗게 변하면 도통이고 그냥 하얀 상태로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도통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접점이 ON이 되면 A 접점은 ON이 됐다고 색깔이 푸른색으로 됐었고 B 접점을 쓴 거는 ON이니까 B 접점 같은 경우는 도통이 아니죠. 오픈이 되는 겁니다. 오프되어 있으면 B 접점은 도통이고 A 접점은 도통이 아니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처음에 짤 때는 동일한 접점을 가지고 A 쓰는 거와 B 쓰는 거 두 개가 좀 섞여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익으면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작동시켜 볼 수 있다. 출력도 아까 같이 봤었죠. 요 출력 부분도 지금 이 상태로 희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오프 상태고 이렇게 살찐거로 변하면 1의 출력이 나오고 있는 1이란 건 ON이죠. ON 나가고 있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실제 PLC 연결해서 볼 때도 모니터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PLC에서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어떤 출력이 온 오프 되어 있는지 그거 보는 게 기본적으로 GXWorks2에 보면 이 온라인에 이 모니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 기능 보이시죠? 온라인에서 보면 이 모니터 기능을 보면 실제 모니터 모드냐 또 라이터 모드냐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 모드를 하면 지금 PLC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데 요거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로 지금 시뮬레이터로 해서 써보고 나중에 실습실에서 직접 작업하게 되면 그때는 PLC를 가지고 구성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뮬레이터 쓰는 건 좀 알겠죠? 기본적으로 요 표시만 가지고 이렇게 파란 거로 살찐 글씨로 나타나면 출력이 ON, OFF고 그 다음 접점도 이건 ON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회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는 더 안 해봐도 이런 잘 알 텐데 원래 프로그램을 처음 짤 때 지금 그 어떤 장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IO 리스트 만드는 거죠. 장비 기능을 알고 입출력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IO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어드레스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수 스위치 1은 어드레스를 뭘 쓰고 출력은 램프 1은 주소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해놔야 되고 이거 만드는 거를 엑셀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엑셀로 쓰면 엑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까 라벨 모드 있었는데 뉴 프로젝트 할 때 라벨 체크하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라벨 체크해 놓고 라벨로 글로벌 변수 연결했으면 이 엑셀에서 이렇게 정의된 이 엑셀을 그대로 카피해서 WV 해가지고 PLC에 그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O 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거는 엑셀로 해서 먼저 만든다. 그래서 이 IO 설정이 끝나면 이 X0가 어떨 때 Y는 어떻다. 그건 프로그램 짜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간단히 보면 X0하고 Y0는 이게 ON이면 이게 그냥 출력이 나가는 거죠. 여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0이 되면 마찬가지 0이 되는. 그래서 X0 이꼬르 Y20이 그냥 X0죠. 그래서 yes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일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이건 뭐 참고로 잠깐 프로그램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새로 만들 때는 항상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을 X1하고 Y20하고 출력을 내보내면 이 프로그램 다 됐죠. 그래서 절차는 원래 컴파일을 하고 나면 해석이 없어지죠. 그럼 컴파일 끝났으니까 온라인에서 원래 write to PLC 해가지고 PLC로 다운로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PLC가 없으니까 디버그에서 그냥 시뮬레이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운로드하고 똑같은 그림이 뜨는 건데 그래서 다운로드되고 나면 이제 요 커서가 파란 색깔로 나타나면 이제 모니터 모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 모드에서 Shift 엔터를 친다 그랬죠. Shift 엔터 치면 보니까 온 됐죠. 온 되면 바로 출력이 나가는 온 돼서 바로 출력이 온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PLC에 연결됐으면 PLC에서 그대로 구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거를 이 장비가 여러분들 지금 쓰기 힘들어서 어쨌든 장비 쓰는 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제 이 시뮬레이터 쓰는 거 지금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을 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짜가면서 이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 테스트를 다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쓸 때는 Shift Enter 키만 쓸 줄 알면 됩니다. 작동시키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컷을 옮겨 놓고 Shift Enter 치면 ON에서 OFF 또는 OFF에서 ON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